그 외에는 그대로 앞으로 달려들면서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구도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가동 때 봤듯이 가동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실드에도 라이플이 있으니까 실드 라이플 사격하는 자세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실드가 큰 편이라서 이 어깨 외장이랑 간섭이 좀 생겨도 어깨 외장 자체도 막 전개도 되고 그러니까 포즈 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에다스의 아스가르드 홀로그램 버전! 기존 일반 버전이 있는 한정판입니다. 발매는 2025년 7월 발매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 기준 69,500원입니다.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은 프라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메카의 외장이 전부 다 클리어로 사출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클리어 위에 코팅. 그래서 홀로그램 버전. 제품은 프라모델이고요. 이 프라모델의 외장이 클리어 사출, 그 위에 홀로그램 코팅. 그래서 색이 굉장히 이쁩니다. 빛을 비출 때마다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주기 때문에 클리어 위에 평광 코팅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스티커를 좀 사용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빛반사 스티커더라고요. 이 위에 초록색 스티커들은 기본적으로 뭐 렌즈류에 쓰이고요. 밑에 이제 큰 것들이 다 빛반사, 그래서 클리어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전신에 걸쳐서 금 색깔의 코팅 파츠들이 쓰였거든요. 해당 파츠랑 동일한 비코팅 파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시는 분들은 이 코팅 안 된 일반 파츠를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습식 데칼이 하나 들어갑니다. 열어서 한번 볼까요? 가만 보니까 선을 통해서 칸을 나눠놨는데 아마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대부분이 라인이네요. 그쵸? 백팩에 뭐 직선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부속품도 좀 살펴보면 종아리 외장입니다. 이 다리가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게 부스터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 부스터를 떼고 나면은 그 커버 파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손목 관절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조인트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본체가 사용할 것과 백팩이 사용할 것 두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백팩에 있는 플라즈마 캐논 조인트인데 특별히 사용처가 매뉴얼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편손 한 세트. 근데 말이 편손이지 이게 교체 가능한 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의 손인데 애초에 이 기본 손이 두 세트 들어있어요. 차이라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의 모양 정도? 지금 이거는 엄지손가락을 펴고 있는 손이었잖아요. 제가 장착해 놓은 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가져와서 비교해 보면은 짠! 요렇게 엄지손가락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손이 두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 장착해 놓은 거는 주먹손인데 방금 봤듯 이제 기본 편손도 들어가 있고 완전히 활짝 펴놓은 손도 들어가 있고요. 일반 무장손에다가 라이플 손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이 총 5종이군요. 다음은 광속 입자검 이펙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빔 이펙트를 사용하는 그런 무기인데요. 사이드 스커트를 이렇게 갈라보면은 안쪽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막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 뒤집으면 이렇게 쏙 뺄 수가 있고요. 이것마저 클리어라서 바짝바짝하죠. 코팅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조인트 끼워서 이렇게 무장의 완성. 아까 봤던 무장손으로 쥐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격 무장인 더블 탄도 라이플. 여기부터 이제 클리어 외장을 쓰기 때문에 코팅이 아주, 홀로그램 코팅이 아주 이쁘게 보이죠. 거기에 일반 외장도 가만 보니까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외장이 코팅됐어도 기본적으로는 클리어이기 때문에 내부에 쓰인 파츠도 보이죠. 이 라이플 자체도 속에다가 파츠를 넣고 그 위에다가 외장을 씌우는 방식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샤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쉴드. 여기도 입자 들어간 클리어 파츠랑 코팅된 클리어 파츠,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데 앞쪽은 이렇게 전개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쉴드 라이플이라고 하는 무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쉴드를 팔에 고정하려면은 얘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했고요. 내부에서 보니까 일반적인 프레임 파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라이플이라든가 쉴드 내부 프레임 이런 게 다 디테일이 들어간 게 잘 보이고 있고요. 위에는 작게 코팅 파츠도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 기본 부속입니다. 예, 바닥은 마치 경납고의 바닥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뒤에 이렇게 스탠드가 역시나 기계적인 디테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디자인은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는 형태인데 이 윗부분은 옆을 누르면 락이 풀리면서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이고요. 아래쪽은 뒤에 락을 풀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본체인 아스가르드 본체와 무인 지원기 라그나로크인데요. 본체 먼저 본 다음에 이 라그나로크도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아스가르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클리어의 평광 코팅, 홀로그램 버전 이름답게 이게 전신이 우와. 야, 다른 거보다 진짜 코팅이 와, 이게 코팅이지. 와, 이게 근데 클리어 위에 올라가 있는 코팅이 흔치 않잖아요. 개수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을 봤을 때도 정말 흔치 않아서 좀 눈호강 좀 하던데요. 코팅 되게 이쁘긴 하네. 그래서 비교용으로 일반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짠! 일반판은 흰 색깔 바디에다가 이제 좀 밝은 톤의 파란색을 일부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중에 흰색이랑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컬러가 전부 다 클리어로 바뀌면서 그 위에 코팅이 들어간 거고 그 외의 컬러들은 뭐 파란색이나 아니면 어두운 이런 곤색 컬러 같은 거는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로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색 코팅된 거는 원래도 금색 코팅이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빛 반사 될 때마다 이 코팅 빛나는 것들이 그냥 야, 이게 또 옆모습도 한번 슬쩍 보면 다리 바깥에 있는 부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클리어로 바뀌면서 느낌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뒷모습도 뭐 이런 팔이나 아니면 뭐 스커트, 종아리 등등등 다 클리어로 바뀌면서 코팅까지 들어간 게 이게 분위기가 일반판과는 그냥 완전 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 코팅이 진짜 치트키긴 하네요. 그리고 사이즈가 은근 큰 편인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정수리까지가 22.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큰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양 볼과 머리 위로 해서 날개가 달린 듯한 디자인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면은 안면이 이게 또 클리어 파츠에 코팅된 거다 보니까 빛 비출 때마다 살짝씩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색깔을 볼 수도 있고요. 애초에 머리를 감싸고 있는 외장 전체적으로 코팅이라서 옆에서 볼 때는 약간 녹색기도 살짝 보이고 좀 빛을 바꾸니까 또 녹색기 사라지면서 약간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역시 이제 편광 코팅 빛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이는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양 볼과 머리에 코팅 파츠를 썼기 때문에 앞에 드러나 있는 덕트도 같이 코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의 기본적인 형태를 더 자세히 보려면 일반판을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홀로그램 버전은 이제 클리어와 코팅에 가려져 가지고 이마 안쪽에도 코팅 파츠 쓰고 있는데 보셨나요? 이게 하도 주변이 반짝거리고 화려하니까 이제 신경 안 쓰면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게 클리어 코팅의 위력이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일반판으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되게 좀 독창적으로 생기긴 했네요, 얘가. 머리에 날개를 달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되게 느낌이 또 다르다라는 느낌. 그리고 몸통도 되게 다양한 컬러 보이죠. 이제 코팅된 금색에다가 클리어에다가 두 가지 색깔의 클리어에다가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덕트 자체도 코팅 파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색으로 빛나고 있고요. 흉부 위쪽으로도 금색 코팅 파츠에다가 클리어의 코팅에다가 거기다가 흉부 앞쪽에는 초록색으로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안에도 가만 보면 클리어 파츠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는 부분이 대부분 좀 큰 데는 다 이미 클리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써도 안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복부에는 동력선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그런 디자인도 보이고요. 그대로 이렇게 허리 따라 등 뒤로 가보면은 이제 백팩이 연결될 그런 구멍도 크게 드러나 있다던가 허리를 감싸고 있는 외장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도 동력선 디테일 그리고 척추 이런 식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한데 이렇게 윗부분을 열고 아래쪽도 열어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타나고 그 내부가 뭐 사람이 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저런 내부 파일럿 시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딱 저렇게 디테일 정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해치 오픈 기믹 자체가 좀 반가운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리고 어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팅 파츠가 쓰이기 시작하는데 금색 코팅과 큰 클리어 파츠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빛의 각도로 바꿔보면은 굉장히 빛 반사 색깔 아주 이쁘거든요. 확실히 이 홀로그램 코팅 해놓은 부분, 요 클리어 부분이 휘황찬란하다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가만 보면 두툼한 듯 하면서도, 그러니까 두께가 꽤 있는 편인데 끝부분이 되게 뾰족하게 되면서 샤프한 느낌도 살짝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안쪽에 프레임이 쓰였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 겉으로 프레임 디테일도 조금씩 엿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팔 상방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클리어 파츠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아주 영롱하죠. 그리고 이쯤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관절의 합금 파츠를 씁니다. 정확히는 주요 관절들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팔꿈치가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띄죠. 개봉하면은 이런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무릎 고관절, 발목, 팔꿈치의 백팩 관절과 발바닥까지도 합금 파츠가 쓰입니다. 그래서 완성했을 때 본체의 무게감이 꽤 있다, 꽤 괜찮은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여기 팔뚝에 장비되어 있는 게 무장입니다. 팔 회전포라는 무장인데 이게 겉에 탄창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안쪽에 보면 클리어 파츠도 좀 많이 쓰였고요. 아예 요거를 좀 빼서 보면 이것만으로도 디테일이 꽤 좋았던 부분이 뭐냐, 위에 보면은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총구가 앞으로 슬라이드해요. 근데 이걸 안쪽에서 바라보면은 보이나요? 이 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도 코팅 파츠를 하나 쓰는데 총알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되면서 내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건 참 좋았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 부분에서 이렇게도 돼 있구나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무장을 떼어낸 팔은 전체 클리어 파츠로 감싸져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역시 보이죠? 내부 프레임 디테일부터 해서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반도 한번 살펴봅시다. 프론트 아머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리어 파츠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고관부 같은 경우는 입자 클리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쪽도 내부에 프레임 디테일이 조금씩 엿보이는 그런 모습인데다가 이 프론트 아머에 히든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을 펼쳐서 거기서 한 번 더 손가락을 펼칠 수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무장들 손에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방어력 높아 보이는 디자인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컬러가 조합된 것도 있지만 위에는 코팅 파츠, 골드 코팅 파츠 쓰기도 하고요. 아까 무장 꺼낼 때 잠깐 봤지만 이 클리어 파츠 경계선을 이렇게 탁 갈라주면 안쪽에 무장이 수납되어 있다라는 거죠. 뒤쪽 스커트 역시 클리어 파츠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 중앙부에는 코팅 파츠도 이것저것 사용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레임 디테일보다도 코팅 파츠가 비쳐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골반까지 본 상태에서 원본도 다시 한번 보면 확실히 아까 어깨는 이야기한 대로 좀 두툼하면서도 약간 샤프한 느낌이 들어가 있다던가 일반 버전에서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골반의 차이가 좀 커서 이게 클리어 파츠가 엄청 크게 쓰이는 부분 중 하나니까 분위기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 골반 부분은 아예 하얀색의 두툼한 이미지가 투명해지면서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비교하는 게 재밌겠더라고요. 그럼 다리도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좀 들어 올려서 허벅지도 보면은 허벅지 위쪽에 코팅 파츠랑 여기 합금 파츠 쓰인 게 보이죠? 그래서 허벅지도 굉장히 두툼한 스타일에다가 뒤쪽으로 가면 프레임이 좀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 역시 프레임 쪽에도 이제 디테일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팅 파츠도 아주 이쁩니다. 특히 클리어다 보니까 그 클리어와 코팅을 뚫고 프레임이 살짝 보이는 이런 디테일은 역시 클리어만의 매력 중 하나죠. 그리고 무릎 자체는 되게 두툼한 스타일의 디자인, 각지면서도 두꺼운 느낌 그런 형태고요. 그치만 이렇게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은 이렇게 유닛이 따로 붙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봤을 땐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두꺼운 종아리와 코팅 파츠가 쓰인 부분과
그러면서도 정강이 쪽에서 살짝 얇아졌다가 발목에서 두꺼워지는 좀 더 굴곡이 많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코팅 파츠가 되게 화려하게 쓰였다 보니까 색감은 또 되게 튄다, 확 하고 화려해진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이 바깥쪽 아머 자체가 큰 코팅 파츠를 쓰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이미지가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 가면은 이 종아리 감싸고 있는 외장 안에 버니어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뒤에서 봤을 때도 합금이 쓰인 이 무릎 관절 부분이 좀 돋보이는 형태죠. 그리고 발 자체는 발등에 뭐 뿔이 달린 듯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발바닥에도 합금 파츠를 앞뒤로 하나씩 사용을 합니다. 굳이 따지면 외장 부분에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중심을 위한 중량을 늘리는 그런 파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와중에 뭐 디테일이라든가 발 가운데에 뭐 골드 코팅을 쓴다던가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체 외형도 살펴봤겠다. 가동도 한번 볼 건데요. 의외로 가동이 상당히 좋다는 것과 중간에 좀 신기한 기믹도 하나 있습니다. 그 신기한 기믹이 전 매우 놀랐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푹 누른 게 아니라 살짝 볼을 뽑아주면 훨씬 편하게 움직여요. 공간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런 머리에 날개도 있으니까 공간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하는 게 훨씬 편해지고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상하 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도. 그리고 어깨 외장 역시 위쪽 가동하면은 미사일 엣지 오픈이고 앞뒤 외장도 이렇게 이중관절 통해서 이렇게 펼쳐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해서 내부를 좀 비워줄 수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도 아예 어깨 외장 자체가 들리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건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연결된 어깨 부분 역시 합금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팔을 편하게 들고 내리고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죠. 당연히 회전축은 이 위쪽에 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팔꿈치 이중관절입니다. 완전히 굽혀집니다. 이 어깨 아머 내리고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고요. 손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축입니다. 그래서 회전축 그리고 손목을 안으로 꺾는 바깥쪽으로도 살짝 꺾을 수 있지만 안쪽으로 훨씬 많이 굽혀지는 그런 축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당연히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축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허리 돌려버리는 게 가능하고요. 흉부에서 살짝 이렇게 관절을 위로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이제 허리를 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드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좌우 스윙도 충분히 가능하게 공간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기믹이 여기 숨어 있는데 등으로 가봅니다. 등에 회색 외장이 하나 있는데 이걸 숙이면은 빈 공간을 가려주는 역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들면은 좀 공간이 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숙인 허리 위에 작은 구멍 그리고 외장에도 작은 돌기. 그렇습니다. 허리를 숙여준 다음에 이 외장 끝을 이 구멍에 맞추면 허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믹이더라고요. 그래서 백팩을 달고도 허리 숙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 기믹 재밌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좀 크게 숙인 상태에서만 고정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고정이 안 된다. 평상시엔 지금처럼 이제 외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프론트 하머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로 크게 들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볼 조인트 안쪽에 축이 있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축을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각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이중관절로 스커트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들었다가 하는 게 가능하고 뒤쪽 스커트 역시 축으로 뒤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고관절 합금 쓰고 있는 부분도 노출돼서 잘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축이동 기믹이 있어서 이제 고관절 아래쪽에 락을 풀어줍니다. 탁 풀어주면 고관절 축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락을 다시 거는 것도 가능해서 고관절의 각도를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리를 90도 이상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편안하게 사이드 스쿼트 많이 들리니까요. 편안하게 90도 이상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다리 옆으로 들어 올리는 관절 부분 좀 헐거워졌다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뻑뻑하다고 하면은 뒤를 잠시 보면 나사가 조여져 있는데 이 나사를 직접 조절해서 강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벅지 회전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허벅지랑 무릎이 슬라이드, 종아리도 슬라이드 하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 있죠. 다시 보면 종아리, 무릎, 허벅지 세 군데 포인트 잘 보면은 돌아오는 종아리, 무릎, 허벅지. 다시 보면 무릎이 갈라지면서 슬라이드, 허벅지 따라와 주면서 아래쪽이 움직일 때 종아리가 싹 움직이면서 크게 움직이는 요런 모습이죠. 무릎 프레임이 크게 노출되면서 합근 프레임도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리 바깥쪽 아머는 관절 역시 여러 가지 들어있고요.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이렇게 접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 당연히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발목 주변 아머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전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꺾는 거 엄청 크게 꺾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뻗을 때 아주 크게 움직이고 굽힐 때는 그냥 일반 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발목이 완전 꺾이면서도 발바닥이 또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는데 편안하게 무릎 꿇기 액션 가능했고요. 단독으로 봐도 역시 가동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죠. 자, 다음은 무인 지원기 라그나로크. 아니 백팩 이름이 라그나로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체 이름이 아스가르드잖아요. 아 그러면 합당한 이름이구나. 라그나로크 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무인 지원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백팩만으로도 단독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대한 플라즈마 캐논 2개를 장착한 이라고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봐도 거대한 스러스터. 사실상 이 플라즈마 캐논 유닛 2개가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눕히고 봤을 땐 되게 납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판이랑 비교해 봐야겠죠? 자, 왼쪽 일반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색감 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본체 비교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스가르드 본체 비교하면서도 그랬지만은 클리어 위에 코팅된 파츠 및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들 굉장히 색감이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일반판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그 차이가 명확히 느껴지기도 하는데 모든 외장 파츠가 전부 다 클리어가 됐다 보니까 역시 그 클리어만의 느낌 플러스 클리어 위에 코팅된 부분들의 반짝임까지 추가되니까 뭐 이거 분위기가 뭐 완전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일반판 간단 비교했으니까 좀 자세히 보면은 무인 지원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좌우 유닛보단 중심 유닛 가운데 한번 보면 일단 클리어 블루 파츠로 캐노피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인 지원기 치고는 이게 지금 해치 오픈 기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벗겨보면은 파일럿 시트 디테일이 여기도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계기판 디테일이나 시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조금 의외였어요. 무인기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사람도 태울 수는 있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친구 랜딩 기어도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제가 랜딩 기어 미리 빼놨는데 수납 가능한 가동식 랜딩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2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딩 기어 옆으로 돌려서 접어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접어주고요. 앞쪽도 이렇게 뒤로 중간 관절 접으면서 넣으면 깔끔 수납. 되게 의외였어요. 랜딩 기어? 이 얇은 녀석이? 와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살짝 기울여 봤을 때 여기 날개들도 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게 클리어라서 살짝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좀 묻혀 보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날개들 들어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스러스터 부분도 파츠 분할돼서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 외장 부분의 이런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두운 컬러로 해서 클리어지만 되게 무게감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터빈 부분 이거 고정성을 크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서 회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빠지지 않게 주변으로 이렇게 딱 파츠가 고정을 시켜주는 형태고 그리고 뒤집어서 바닥면에도 있거든요. 이게 손으로 돌리면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예요. 중앙에 뭐 조인트로 고정한다기보다는 이 테두리, 외장을 씌웠을 때 고정된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콕피트 좌우에 달려있는 유닛은 이것도 히든암입니다. 짠, 뒤집어 보면은 아까 스커트 볼 때 봤었던 그렇게 생긴 히든암이 슬쩍 등장하죠. 게다가 스커트랑은 다르게 요거 자체 관절도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가면서 좀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장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은 합금을 사용하는 파츠로 되어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연결된 게 플라즈마 캐논! 아주 거대한 유닛입니다. 물론 이쪽 역시 전체 외장은 다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클리어 블루의 입자가 들어간 것과 큰 영역을 또 이제 코팅된 클리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금색 코팅 파츠도 좀 쓰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프로펠런트 탱크 부분과 뒤에 있는 날개 앞부분, 지금 날개 안쪽은 그냥 클리어고요. 이 겉에 씌워져 있는 게 코팅된 클리어입니다.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스러스터 쪽으로 연결된 외장도 역시나 코팅된 외장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일반판이랑 좀 비교해보면 이렇게 딱 떼고 봤을 때 색감 차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크게 봤을 때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체랑 같이 두더라도 되게 눈에 띄는 무장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뒤쪽이 이제 흰색이 없이 코팅 파츠들이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플라즈마 캐논은 아예 빼서 단독으로 잠깐 보면 뒤쪽 날개, 이 좌우의 날개는 가동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단독으로도 뭔가 이제 무언가의 발사체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로펠런트 탱크 부분 가동이 가능하고, 아까 잠깐 봤던 이 파츠 중에 이 조인트 있어요. 플라즈마 캐논 조인트 파츠라 그러는데 이 프로펠런트 탱크를 뺀 자리에 이 조인트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에도 특별히 뭐 어떻게 쓰세요 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선택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를 껴주세요 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 역시 이런 동력선 파츠라던가 금색의 코팅 파츠 멋지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연동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앞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 살짝 들어서 공간 만들어주고요. 뒤쪽에 이 스러스터 부분, 이 좌우 덕트 디테일 부분 있죠. 여길 잡고서 뒤로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앞에가 해치 오픈되면서 플라즈마 캐논 전개가 되죠. 내부에 캐논의 포구 파츠가 별도로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멋진 기믹, 재밌는 기믹이기도 하죠. 다시 앞으로 밀면은 다시 닫혀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연동 기믹 부분 좀 힘을 많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조인트를 끼워서 라그나로크 바닥에 접혀져 있던 조인트를 펼치면 이렇게 라그나로크 단독으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서 이 조인트 역시 바꿔주기만 하면 아스가르드 본체도 쓸 수 있거든요. 조인트 잘 빼서 아스가르드용 조인트로 바꾸는데 이 조인트가 아래쪽을 향하게끔 끼우고 이 스탠드도 수평으로 해줘야 아스가르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 자, 아스가르드 허리, 그러니까 골반과 맞닿는 부분에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자, 지금처럼 아스가르드 본체도 베이스에 띄울 수 있다. 이 도킹했을 때는 지금처럼 스탠드에 띄워줄 거예요. 자, 그럼 아스가르드와 라그나로크의 도킹 바로 해보도록 하죠. 도킹 준비 자체는 간단해서 위에 올라와 있는 날개를 바깥쪽으로 접어주고 반대쪽에 있는 날개를 세워줍니다. 그 다음 이 중간 관절부를 90도 돌려서 플라즈마 캐논이 뒤로 가게끔 해준 다음 바닥면에 있는 조인트, 아까 스탠드 끼울 때 썼던 조인트를 세워서 아스가르드 등으로 가서 도킹! 그렇게 완전체 아스가르드 완성! 여기서 포인트는 백팩에 있었던 히든함도 이렇게 180도 돌려서, 처음에는 이제 아마 손이 앞으로 와 있을 텐데 이거 뭐 축이니까 편하게 돌려주고요. 살짝 뒤로 기울여주면 포인트. 그렇게 완전체 상태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이제 백팩까지 다 장착이 됐을 텐데요. 사실상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한 합금 프레임, 발바닥에도 합금을 사용하는 그런 무게중심, 그러면서 튼튼한 관절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뒤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야, 뭐랄까? 다시금 이 친구의 가격이 떠오르는, 이게 69,500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갑자기 이게 확 하고 볼륨감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일반판이랑 비교해봐야겠죠? 짜란! 일반판과의 비교.
일반판 역시 이제 볼륨감이 훨씬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방금 소체랑 백팩만 따로따로 비교할 때랑 전혀 다르죠, 이게. 근데 한정판은 한정판이다. 이게 분위기가 나 한정판입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나 이제 백팩이 장착되면서 이제 뒤가 엄청 무거워졌잖아요. 그렇게 볼륨감 커진 상체를 보는 재미도 있네요. 뒷모습도 살짝 비교. 이게 또 포인트가 지금 딱 이 화면에 잡히는데 이게 클리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빛 반사가 좋아요. 이게 그 이 코팅 자체가 약간 이게 카메라가 잘 잡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를 위해서 무장도 들려줘 봐야겠죠. 양손 다 일단 라이플 손으로 다 바꿀게요. 엄지손가락만 가동하는 이 교체식 손이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플 손으로 바꿔주고요. 라이플은 손에 쥐어주면서 팔 상박에 고정 조인트가 있습니다. 끼우면서 딱 손에 쥐어주면 되고요. 실드도 그 구멍 쪽에 잘 맞춰놓은 상태에서 동일합니다. 실드 라이플을 들려주면서 팔 상박에 조인트로 고정, 실드랑 같이 고정됩니다. 이렇게 라이플 실드 들고 완전 무장 완료! 실드도 큼직하니까 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 이대로 액션 포즈도 바로 가볼까요? 일단 가볍게 그대로 공중에 띄워보기만 했는데 요건 요거대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역시 라이플 들고 실드 들었으면은 실드로 앞쪽 막으면서 라이플 사격하는 그런 느낌도 괜찮죠? 그 외에는 그대로 앞으로 달려들면서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구도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가동 때 봤듯이 가동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실드에도 라이플이 있으니까 실드 라이플 사격하는 자세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실드가 큰 편이라서 이 어깨 외장이랑 간섭이 좀 생겨도 어깨 외장 자체도 막 전개도 되고 그러니까 포즈 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짠! 다음은 소드 액션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드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 잡아봤습니다. 왼손도 편손으로 바꿨어요. 거기다가 가동 범위도 전체적으로 넓으니까 이 포즈 아주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팅과 어우러지는 게 아주 보기 좋죠. 거기다가 뭐 백팩이나 스커트에 있는 히드남을 통해서 이 소드를 쥐는 것도 가능하죠. 특히나 백팩 쪽이 좀 더 각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각도 잡아주기도 편합니다. 그래도 스커트에 있는 히드남도 스커트 자체의 각도를 바꾸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라이플을 준다던가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스커트까지도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 넓으니까 내가 각도 조절하기 나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백팩에 있는 플라즈마 캐논까지 전개해서 풀 버스트! 역시 뭐 이렇게 거대한 무장은 한꺼번에 전개해야 제맛이죠. 특히나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포즈 박력도 상당합니다. 무장이 크니까 또 보는 맛이 있죠. 이런 것도 뒷모습도 멋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부스터가 이렇게 앞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반대쪽에서 봐도 멋있고요. 확실히 이런 풀버스트 같은 이런 포즈들은 실패 확률이 적죠. 그리고 백팩 관절 좀만 만져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플라즈마 캐논 위아래 어디든 전개할 수 있거든요. 옆구리로 전개할 수도 있고 방금처럼 등 뒤에서 위로 전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백팩에 연결된 상태에서 어느 방향이든지 전면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포즈 잡기 나름, 각도 잡기 나름 진짜 관절 자체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요게 제품 설명에도 있는데 클리어가 블랙라이트에 반응을 한다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명 살짝 끄고요. 블랙라이트 온! 반응하네. 오, 빛난다. 오, 요건 또 다른 매력. 확실히 또 다른 매력. 좋다. 이게 또 단순히 그냥 그 조립되어 있는 클리어만 감상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느낌의 클리어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 머리 흉부 여기다가 딱 비췄을 때 빛나는 느낌이 좋거든요.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다스의 프라모델 아스가르드 홀로그램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정판 클리어 위에 홀로그램 코팅. 야, 이게 약간 특히 조합이긴 하죠. 확실히 저 영롱한 코팅이 엄청 이쁩니다.
이 느낌을 지금 화면이 잘 잡아줬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런 코팅 같은 경우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제가 찍으면서 보는 것과 찍은 뒤에 모니터에서 보는 게 이게 묘하게 딱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에다스의 아스가르드 이름만 들어봤지 저도 이번에 한정판으로 처음 조립을 해본 거거든요. 생각보다 조립감도 뭐 이전에 만들었던 다른 제품들처럼 이제 힘을 많이 받는 주요 관절들 있잖아요. 그런 쪽만 조금 빡셌다 정도지 되게 의외였던 게 분명 클리어 파츠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 부분 조립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런 거 좀 놀란 부분 중 하나였어요. 대신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팅이다 보니까 개체별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그 외에 뭐랄까 기믹들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이 플라즈마 캐논의 연동 기믹 이렇게 뒤를 당기면 포구가 열린다 라는 부분이라든가 히드남이 백팩 2개, 스커트 2개 총 4개에다가 무장들도 되게 충실했어요. 뭐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가 있는 소드라든가 기본적인 라이플, 쉴드 안에 라이플이 또 들어가 있고 좀 뭐랄까 무장들 자체가 멋있는 거는 일단 다 넣어봤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멋진 무장의 집합체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무장도 그렇고 뭐 스커트나 이런 데 있는 서브암에다가 거기다 다리에 있는 저 부스터 유닛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 저는 허리 고정 기믹? 지금 이 포즈가 이 허리 고정 기믹 통해서 상체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기믹은 좀 다양한 곳에서 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육중한 디자인에 비해서 이제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가동이 나오니까 그것도 조금 충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합금 프레임을 사용하는 만큼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에 올려놓고 포즈를 잡다 보면은 베이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뾰족한 부분도 은근 많습니다. 얇은 부분 포함해가지고 은근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팁이라 그러면은 이제 핸들링 할 때는 백팩이랑 본체를 분리한 상태에서 핸들링을 하고 마지막에 결합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버브씨.